안녕하세요.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네. 저는 제 스스로를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많은 별명 중에서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별명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친구들이 너는 착하게 안 살아서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너 피노키오로 만든 거라고,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매일 밤 기도했었거든요. 착하게 살 테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 테니까 꼭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한 번에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다리가 로봇 같잖아요. 로봇다리 세진이라 부르면 남들도 나를 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어요.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아니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선수이자 장애인이라서 어느 학교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라는 학교도 있었고, 한 번은 해외 시합을 나갔는데 시험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쳤더니 빵점. 체육 시간에 축구 드리블을 봤는데 축구 못한다고 빵점. 그래서 남 때보다 조금 늦게 돌아가더라도 검정고시를 한번 택해보자. 그날로 교복을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저런 평범한 조차 갖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그날로부터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눈을 감고 목표에 눈을 뜨자. 정말 공부 못했는데 공부가 되더라고요. 중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 만에 졸업해서 내친 김에 대학도 한번 가보자.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좋아. 대신 장애인이라는 계급장 떼고 가.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를 일반 수시 전형으로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하세요. 나이도 어린데 아직 16살인데 학교 적응할 수 있어요? 약간의 깨알 자랑을 하자면 지난 1학기 때 6과목 중 4과목을 A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다고 해요. 저희 엄마는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처음에 엄마가 아기집으로 봉사를 다니시다가 우연히 제가 살고 있는 아기집에 오셨는데 딱 저를 만난 거예요. 정말 울보였대요. 늘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혼자 장난감을 입에 물고 놀고 있었던 아이래요. 많은 엄마들이 저를 보고 얘 어떡해요? 얘 장애인 시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셨는데 울고 있는 저를 엄마가 딱 안으셨는데 제가 울음을 뜨끈치 또 그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를 전생이 있다면 얘가 내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저는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인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도 과거엔 좀 이뻤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처음에 제가 엄마한테 왔었을 때 이랬대요. 엄마, 내가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딱 8년만 세진이 이뻐해. 내가 양보할게. 딱 8년이더라고요. 지금 징그럽게 싸워요. 근데 저를 얼마나 이뻐해 줬냐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낮에는 저를 봐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어요. 세차장에서 일하시고 대리운전하시고 주말에 베이비시터 하시고, 그러면 아침에 누나가 등교하는 시간이 되면 못 맞춰오는 거예요. 누나가 어린 저를 집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포대기에 저를 업고 학교 가방을 앞으로 메고 그렇게 학교를 가요. 그럼 친구들이 놀려요. 야, 누나 동생 봤냐? 야, 쟤 병신이야. 쟤랑 놀지마. 재수 없어. 그러면 저를 안고 누나 화장실에 가서 같이 울어요. 혹시라도 수업 시간이 되면 교사 선생님이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까봐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야, 60년대 드라마 찍냐? 애 놓고 와. 그러면 또 울면서 저를 엄마한테 맡기고 다시 등교를 하는 그런 누나입니다. 지금은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결혼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능력만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지금은 의사의 힘을 빌려서 좀 이뻐지긴 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원동력인 동생들이 있는데 남들이 저희 가족을 물어볼 때 가족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저희 집 가족은 고무줄 가족이에요. 그 이유는 주말이 되면 저렇게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쪼르미 다 같이 시끌벅적하게 지내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넬디라는 아이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전기도 물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엄마가 아이를 무당한테 보낸 거예요. 무당인 애 다리에 대나무 이빨을 덮어서 다리가 썩어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이 아이가 수술을 하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나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이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고, 그 당시 저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저희 나레이션을 해주셨던 에라이모를 따라서 컴패션 사진전에 놀러 갔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를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도 아이를 한 명 후원하고 싶어요. 어떤 아이를 후원하고 싶니? 나는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어요 라고 썼는데 그게 미국으로 전달돼서 넬디와 제가 딱 만난 거예요. 넬디의 사진을 받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 오른쪽 다리와 환부도 똑같고 높이마저 신발 크기마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의족을 들고 무조건 넬디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딱 넬디를 만나서 의족을 갖다 댔는데 신발 사이즈마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넬디가 저의 다리를 끼고 저렇게 의족을 하고 걸어 다닙니다. 처음에는 목발을 짚던 아이가 지금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넬디를 다시 찾아갔는데 넬디한테 물어봤어요. 넬디야, 너 형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형아를 안 만났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형을 만나서 꿈이 생겼어요. 지금 넬디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합니다. 저의 첫 걸음마는 남들보다 좀 많이 늦은 걸음마였어요. 엄마가 처음에 저를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걸려보려 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여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비싸고 예쁜 신발을 사셨어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걷게 할 거야, 엄마.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걷기 위해서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했어요. 대부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모자 딱 쓰고 들어가서 또 수술하고 나오면 피부 관리해야 된다고 팩 붙이고 담담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이뻐질 거지요? 이러면서 딱 들어갔대요. 그럼 담대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활훈련이라 하면 수치료, 뭐 여러가지 재활 안마 여러가지 있지만
저의 재활 훈련은 굉장히 독하고 힘들었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족을 끼면 지나가면서 엄마가 넘어뜨려요. 겨우 벽 잡고 일어나면 또 엄마가 넘어뜨려요. 그렇게 아침부터 잘 때까지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독하게 4살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걷기 위해서 의족을 하고 기어서 계룡선을 올라갔고요.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녔고요. 근데 한 번도 혼자 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타이어를 메고 해변가를 기어다닐 때는 엄마도 똑같이 타이어를 메고 저와 동일한 조건으로 같이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걷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마라톤이었어요. 이게 10km 마라톤인데 이걸 완주하면 리프트카를 주겠대요.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엄마는 내심 기대를 하셨대요. 이 차를 받으면 어디다 쓰지?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저는 딱 10km 완주하자마자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야학에 기증하겠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실 뻔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는 비록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나는 엄마의 차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 차가 아닐까 싶어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도전했었는데요. 바이올린, 그 다음 라틴 댄스, 드럼, 그리고 또 스키, 축구, 마라톤, 3870m 로키 산맥, 그 다음 볼링. 이렇게 많은 것에 도전했던 이유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오늘, 바로 내일 꼭 하게 해주셨어요. 내일 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용기 잃을까봐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였던 이쁜 누나가 그만두고 힘 빠져서 같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몇 달 전 닉보이지치와 함께 토크쇼를 했었는데 사지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러웠던 건 처음 자신이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자신의 머리를 맞대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그게 제가 수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재활운동으로 가장 무리가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영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힘든 훈련을 해요? 가장 좋은 이유는 자유로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야 하는 것과는 달리 물에 내 몸을 맡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팔 한 번만 저으면 갈 수 있다는 게 마치 금붕어가 어항 속을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유로움이 지금의 저를 열심히 훈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기쁨의 순간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기 맨 위에 오른쪽 사진은요, 금셋, 은셋.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또 협상을 하러 오셨습니다. 다음번에 자기네들 선수들 메달 준다게 좀 그만 좀 나오라고. 그리고 또 밑에 사진은 호주에서 열렸던 시합이고 가운데 사진은 독일 분이세요. 독일 분인데 저희가 시합을 나가면 한국 분들을 거의 못 만나요. 독일 분인데도 저렇게 한국말을 오려서 저희 응원을 와주셨어요. 굉장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박태환 선수와 같이 수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고요.
저는 얼마 전 가장 피눈물 나는 운동과 또 가장 혹독한 도전을 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에요. 저렇게 물고 나서서 푸시업을 하고요. 12kg 배낭을 메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그다음 풀업을 하고 뒷자세.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세진아,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니? 네. 그럼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 그래서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건 5km 바다 수영, 원형이라는 종목인데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시합이에요. 근데 이날 날이 너무 더워서 해파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기 보이는 사진이 정말 우스울 정도로 너무나도 많았어요. 딱 시합을 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일반 시합이었거든요. 쟤 뭐야? 쟤 할 수 있어? 이런 눈빛을 쳐다보셔서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5km의 거리를 해파리를 온몸에 칭칭 감아가면서까지 5km를 완주했는데 하고 나서 저렇게 온몸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성공을 하니까 박수를 쳐주셨어요. 기립박수를 쳐주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건 저희가 시합을 나가는데 장애인이 처음으로 출전하는 시합이에요. 무전기로 그러셨더래요. 장애인 어딨어 장애인? 야 장애인이 실격했어? 야 장애인 그만뒀어? 옆에 분이 욱하셨나봐요. 장애인 아니고 세진이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이루어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장 큰 도전을 했어요. 9월 21일날 뉴욕 허드슨 강에서 열린 10km 원형 종목이었는데 얼마 전 세계 3위였던 일반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할 정도로 가장 힘든 종목입니다. 이날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강이어서 비가 오면 시합이 일주일이 연기돼요. 그리고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서 햇빛을 쐬니까 화상을 입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하고 시합을 들어갔는데 구름이 쫙 깔리는 거예요. 화상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딱 시합을 끝내자마자 그 자리에서 비가 내렸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더 일찍 비가 왔더라면 저희는 시합도 못하고 올 뻔했습니다. 이 시합을 나갔을 때 굉장히 무서웠던 건 한 치 앞도 옆도 안 보여요. 다 진흙탕물이어서 옆에 선수가 지나가는지 물고기가 지나가는지조차 몰라요. 파도가 얼마나 많이 쳤는지 시합을 하고 나왔는데 팔이 삘 뻔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발 사람이라도 옆에 사람이라도 한 명만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한 사람 한 사람 제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으면서 300명이 출전했는데 218명이 완주했고 그 중에서 21등 했고요. 18세 미만으로는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션 아시죠? 가수 션. 그리고 데니송 박사님도 아시죠? 데니송 박사님하고 션께서 이날 오셨는데 10km를 저와 함께 달리기로 와주셨어요. 그리고 데니송 박사님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새벽인데도 저희 시합장으로 와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만남인데요. 10km 와주신 데니송 박사님과 또 션, 그리고 저희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저를 처음으로 걷게 해주신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얘 못 걸어요. 얘가 어떻게 걸어? 아유, 애 고생시킨다고. 근데 이분만은 걸을 수 있어요. 엄마가 울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엄마 등짝을 때리면서 그러셨대요. 엄마가 문제지 왜 애가 문제예요. 저보고 걸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걷게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분입니다. 지금 저는 가장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읽어드리자면 내년 8월 UN 본부에서 세계 청소년 리더 초청 대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400m 자유형을 출전할 예정이고 10월에는 홍콩 피나 10km 수영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브라질 리오올림픽이 열리죠. 그곳을 일반 올림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의 말대로 장애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공평하게 맞서려고 해요. 물론 메달을 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선수와도 함께 겨룰 수 있다는 게 저에겐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브라질 패럴림픽 5km 수영 마라톤에 도전할 예정이고요. 저의 최종 꿈은 40살이 되는 2038년 IOC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돈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여러가지 언어도 해야 되지만 가장 순수한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었어요. 저희가 시합에서, 해외 시합에서 금메달 3개를 땄었었는데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상식에. 태극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으러 갔어요. 왜 태극기와 애국가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와 너 단둘이 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 줄 몰랐대요. 그래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준비를 안 하셨대요. 저희가 가져간 애국가는 호환이 안 돼서 못 들고 태극기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걸어준대요. 그래서 시상식 때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태극기를 스케치북에 그려서 제 등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울면서 기립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고 하면 태극기가 제일 먼저 걸려있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나갈 때는 저는 세상을 기대하지도 세상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우리나라에 3대 독한 엄마가 있대요. 그 중에 한 분인 저희 어머니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미안하다, 물에 던져서. 괜찮아. 세진이를 좀 안게 할게요. 세진이가 지금 의족을 하고 있는데 의족이 맞지가 않아요. 키가 커서. 그래서 의족 안에 지금 살이 찢어져 있어요. 그 찢어져 있는 거를 데일밴드를 붙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픈 대색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담담하게 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아이입니다. 맞아요. 제가 우리나라 3대 독한년 중에 하나예요. 세진이가 자기 표현을 참 잘하죠. 세진이 16살의 나이에 자기 이야기를 참 잘하는데 예전부터 이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아기 때는 정말 울기만 하는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글을 쓸 때에는 구구절절히 못 쓰게 해요. 말이라는 거는 허공에 내뱉는 게 말이 아니고 남이 들어줘야 말인 거다. 그 말에 공감을 해줘야 말인 거다. 그러니 말은 짧게, 간단하게, 그리고 주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어려서 가르쳤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성장을 했어요.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고 세진이가 잘 자라준 거고 저는 세진이가 성장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신, 독한 엄마로 도구로 써주신 것 같아요. 9살 때 이제 영부인이랑 이렇게 테이프 커팅 행사가 있었는데 내 손가락 희야 아시죠? 피아니스트 희야가 말을 되게 잘해요. 영부인한테 가가지고 영부인님 꽃분홍색 원피스가 너무 예뻐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더니 세진이가 옆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도 괜히 그냥 옆에 가가지고 할머니는 어디 살아요? 영부인이 당황하셔가지고 나 청와대. 아, 청와대는 몇 평이에요? 좀 커. 저를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청와대도 전세지요. 관계자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님,
영부인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이 장소가 얼마나 어려운 장소인지 왜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변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 권력, 명예, 지위, 그거는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에게 사람을 가르칩니다. 영부인으로서 좋은 할머니로 기억되고 이 나라의 좋은 어머니였다라고 기억되는 게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는 이 행사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일본형 같이 생겨서 이러지만 어두워지면 동네 슈퍼도 못 가는 저도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엄마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기가 어릴 때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이에게 그래요. 세진아, 싫은 거야? 두려운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네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 그래야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말을 가르칠 때도 우리 세진이는 장애가 심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예뻐, 너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그런 말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건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스케치북을 2개를 놓고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 욕을 가르쳤어요. 하나는 세진아 사랑해,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정말 너는 대단한 아이야,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하나는 너는 병신이야, 니까짓 게 뭘 해, 넌 재수 없어, 난 너랑 안 놀 거야. 그걸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진아, 네가 귀에 약을 바르고 살아라. 네가 귀에 약을 바르고 살면 다소 저 사람이 좀 싫은 말을 하더라도 약으로 들릴 거야. 네가 귀에 독을 바르고 살면 저 사람이 어떤 위로를 해도 너는 독으로 들릴 거야.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자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시켜야만 했어요. 욕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욕하잖아요. 그럼 세진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래요. 저건 욕도 아니여. 우리 엄마랑 열흘만 살아봐. 어지간한 거는 욕으로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슴에, 내 목에도 약을 바르고 사는 연습을 저 어린 것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세진이가 태극기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독일 선수, 이쪽 옆에는 일본 선수. 두 나라의 국기는 걸려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는 없어요. 전 영어를 못해요. 하지만 사회자 마이크를 뺏었어요. 뺏어서 Everybody look at me. 1 minute wait. I'm sorry. 그리고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세진이의 등 뒤에 가서 세진이 어깨를 붙잡고 불러줬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울지 마라 세진아. 엄마가 네 자존심이 돼줄게. 너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되라. 그래 오늘을 기억해라. 정말 가는 곳마다 태극기는 걸려있지만 거꾸로 걸려있는 게 문제고 그러나 세진이는 태극기가 없으면 입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날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 아시안게임이 열려요. 그곳에 세진이가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도 훈련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중간중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힘들 텐데도 엄마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인지 그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힘이 됐으면 좋겠어. 세진아, 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가진 게 훨씬 더 많은 아이란다. 또 스케치북을 2장을 놓고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한번 적어봐.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사지 다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있잖아요. 그죠? 세진이보다는 3가지 더 가지셨잖아요. 그러니 세진이보다 3배는 더 열심히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다리 한 짝이에요. 이거를 한 짝이라고 해야 되나? 4천만 원 정도 해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저는 세진이 의족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몸에 불평불만을 하고 사는지 세진이를 보면서 반성합니다. 없는 게 신경 쓰지 말고 가진 거를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얼굴의 3분의 1이 눈인데 그 눈이 어디로 갔나. 너무 예뻤어요. 그 순간 자식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선물로 들어온 거지 주시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50에 저를 낳았어요. 엄마가 노산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유모손에서 컸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컸어요. 그런 딸내미가 20살도 좀 간 넘어서부터 애를 키운다고 하더니 나이 30 다 돼서 얘를 데리고 와서 낳아야 되겠다고 하니 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아빠, 내가 야를 낳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얘를 낳을 거가 너무 놀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나는 야를 낳아야겠다. 그랬더니 하루만 자고 생각하자.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아침이 됐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요. 야야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러세요. 네 내한테 3가지만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허락하마. 예 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누구 앞에서도 여자가 되지 마라. 네가 엄마가 되려거든 여자가 되지 마라. 2번째, 세상에 맞서지 마라. 싸워서 되는 일은 없다. 3번째는 좋아도 참아라. 네가 네 좋다고 너를 띠듯하고 네가 네 기분 나쁘다고 어디 쭈그러뜨려 앉아서 울고 이러면 네 새끼가 뭘 배우겠냐. 네 자식은 네 그림자다. 네가 바로 서 있는데 네 그림자가 흔들릴 리가 없다. 자식이 잘못되면 너를 돌이켜보고 너를 반성해라. 아버지에게 그 3가지를 약속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날부터 우리 세진이는 팔자가 핍니다. 저는 좀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우리 집 마당에서 부산상고 야구부가 연습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집에 생활을 했어요. 우리 세진이는 그날부터 남이 앉았던 의자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무릎 위에. 식당에 남이 먹었던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숟가락 삶아갖고 댕겨요. 방석을 들고 댕겨요. 네 자식 귀하게 키워라. 네가 귀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남도 네 새끼를 귀하게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유모는 일본 여자예요. 일본 여자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모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신자고 집에 불상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향냄새가 막 법구경 소리가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법구경 그 조용한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모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침에 하루는 일어났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요. 신발도 없고. 유모 옷 어디 갔어? 신발 어디 갔어? 야 너가 아버지가 다 갖다 버렸다. 고집이 세요 저가. 이불 보청을 뜯어가지고 그걸 둘둘 말고 맨발로 교회를 간 거예요. 부산의 서부교회라고 어린이 교실이 굉장히 이제 어린이가 활성화된 곳이에요. 저기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불 보청을 둘둘 말고 맨발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쭈삐쭈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네가 마리아가 그런 고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불러요. 일로 와봐. 네. 네 교회 갔다 왔지? 네.
교회 가니까 좋드나? 네. 뭐가 좋드노? 말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날 이제 배운 말씀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기도하면 죄가 없어진다였어요. 아빠,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네? 기도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건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새끼도 못 믿는 주제에 내가 뭐를 믿겠다고 하겠니? 나는 너를 믿으마. 그날부로 집에 있는 불상을 싸그리 없애버리신 분이세요. 그런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 세진이를 키워주시고 또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는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서 세진이 엄마로 살아라 다 이렇게 맞춰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은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집을 나가야 돼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자기가 장학금을 받든가 안 그러면 일을 하든가. 그 많은 재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초상비 관은 얼마짜리 수익은 얼마짜리 그리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시고 몇십원 남겨놓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는 저는 아팠어요. 세진이 운동 가르칠 때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야! 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체조선수였어요. 운동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철봉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나이에 20살 생일이라고 저녁에 딱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8시에 저를 휠체어와 함께 제 짐을 대문 앞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오늘로서 20살이지? 독립하기로 했지? 집을 나가야지. 그날 비가 오는데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꼴로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설마 내가 장애인인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겠어? 그런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배를 눌러서 아빠 12시까지는 나 이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그래서 다시 짐을 들고 집에를 들어가서 아빠에게 계약서를 써요. 아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월세 내고 살게. 아빠 나한테 50만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50만원으로 커피 자판기를 사서 내가 그 돈을 벌어서 아버지한테 돈도 갚고 내가 자립할 때까지 월세 내겠습니다. 86년, 7년, 8년에는 우리나라에 커피 자판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거를 할부로 사서 그 포니 픽업이라고 아시죠? 그 옛날 차 거기다가 자판기를 싣고 노가다 현장 한밭집에 댕기는 거예요. 전기만 빌어 쓰고 커피를 팔러 댕겼어요. 운전을 할 줄 알고 몸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독립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진이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웃고 있지만 너도 멀지 않았어. 누나가 둘 있는데 그 두 누나도 딱 20살 생일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독립을 했어요. 그 두 누나 중에 하나는 정말 지극히 정성이 하늘로 뻗친다 그러죠. 세진이를 너무 이뻐한 누나. 세진이 없고 학교 간 누나. 그 아이는 세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들이 세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때렸어요. 이 의족을 다 깼어요. 우산으로 등을 찔러서 애가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 꼴을 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이고 싶더라니까요.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기도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죠? 대답 좀 해봐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아이들을 마주쳤는데 운동장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몸에.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야 니들 너무 씩씩하게 노는데 아줌마가 빵 사줄게 가자. 걔들을 데리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주고 음료수를 사주면서 아이들의 수다를 들어줬어요. 야 니들 진짜 잘 논다. 어쩜 그렇게 씩씩하게 노니? 아줌마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못 놀아. 야 진짜 부럽다. 그리고 빵을 다 먹어갈 때쯤 이야기했어요. 있잖아 아줌마가 아까 봤다?
아이 하나는 울기 시작했고 또 다른 아이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걔 몰라요? 걔 로봇이에요. 걔 때려도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 앞에 있던 물잔을 들고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갖다 댔어요. 놀랬지? 아줌마 왜 이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걔도 아프진 않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 내가 부탁이 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 학교 오는 그 교문 앞에서 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 아들도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세진이는 그 아이들을 용서했고 그 두 아이는 자기들의 6학년 내내 세진이에게 수호천사가 돼줬어요. 그런 일을 겪는 꼴을 누나가 보더니 엄마 난 이렇게는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나 학교를 그만둬야겠어요.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엄마는 돈이나 벌어 내가 세진이 책임질 수 있어. 그래라 그럼 세진이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넣고 그 교실 복도에 앉아서 검정고시를 공부했어요. 누나가. 그 정도로 대단한 누나였어요. 세진이 6년간 4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6번의 수술을 하는 그 6년간의 재활치료 기간 동안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운동회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풍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세진이랑 병원 생활하느라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느라고. 그런데 그 뻔뻔한 누나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안 굶어. 어떻게 안 굶냐? 운동회 때 김밥도 못 사줬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왜? 우리 반 애가 36명인데 1번부터 36번까지 돌면 나 김밥 3줄 먹어. 그래서 뚱뚱해졌어요. 그렇게 힘 좋은 그런 누나입니다. 하루는 집에 갔는데 누나가 손이 이만큼이 부어있는 거예요. 은하야 손이 왜 이래? 엄마 사실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뭐가 미안해? 세진이는 엉덩이로 다니잖아. 근데 나는 더러운 발로 다니잖아. 그래서 락스로 방을 닦았어. 어린 나이라서 락스 희석해야 되는 걸 몰라서 원액으로 닦아서 손이 하얗게 불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보통 뭐 이렇게 누나들이 보면 이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안 그래요. 야, 가 엄마 뭐 하시노? 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정말 현실적인 누나예요. 너무 좋아한다. 그런 누나예요. 애덤 퀸이라고 아세요? 세진이와 똑같이 의족을 하고 희망의 공을 던진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을 던졌던 애덤 퀸. 그 아이가 은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은하야, 너는 네 동생이 의족을 하니까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11살의 나이에. 은하가 답장을 한마디만 딱 쓰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동생도 어머 키웠는데. 그 딸내미가 결혼을 했어요. 저 사위 있어요. 결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내 동생을 얻고 목욕탕을 다녀와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야를 얻고 목욕탕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누나가 그랬대요. 당신 절대 내 동생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해. 아 그래? 야를 안고 목욕탕 물을 속에서까지 들어가가지고 안고 있는 거예요. 남탕인데. 그냥 그랬대요. 매형 저 좀 놔주세요. 저 괜찮아요. 안 된다 그랬대요. 매형 저 수영 선수예요. 저 좀 놔주세요. 남봉이 그래요. 그렇게 든든한 매형도 생기고요. 이제 저희 집안에 남자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나씩 둘씩 가족이 늘어갑니다. 주말이면 이제 오늘도 같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애기들이 폭탄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4살, 5살 남자아이들이라 가까운 수원 경동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금토일은 저희와 살아요. 월화수목은 아기 집에서 살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주문하신 게 있어요. 야, 일주일이 며칠이야? 7일이요. 6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다 누리고 살아. 그러나 하루는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살아. 그게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일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게 좋다면
해야 하지 않겠니?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그렇게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은 나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내 새끼 잘 키운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새끼 잘 키우는 것만큼 남의 새끼도 사랑해줘야 되고 남의 새끼도 예뻐해줘야 된다라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게 있어요. 세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학교 다니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저녁에 몇 시에 자요?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해요? 세진이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운동해요. 8시부터 밥 먹고 학교 가요. 9시부터 3시까지 공부해요. 4시부터 7시까지 또 운동해요. 그리고 저녁 먹어요. 그리고 1시간 또 운동해요. 그리고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해요. 남들보다 반성해야 될 사람 많으겠구나. 앞에서 반성이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금메달을 많이 땄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땀을 더 흘린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거나 질투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을 더 한 거예요. 울어라. 우는 네 눈물이, 네 땀 한 방울이, 네 피 한 방울이 될 거야. 네가 흘리는 그 눈물과 그 땀방울은 내일 너를 지탱하는 힘이 될 거야. 너를 지켜주는 힘이 될 거야. 엄마도 눈물을 보태줄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구나. 단지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거는 제가 못하는 건 자식한테 안 시켜요. 자식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저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아봤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스 하키채로 100대씩 맞았어요. 세진이가. 살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코치한테 맞고 와요. 그러면 코치도 때려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본인이 하겠대요. 엄마 견딜 거예요. 나는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세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픔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 보는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약속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야 엄마가 되는 거라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진이를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다시 낳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삶이 주어진 것 같고 세진이의 엄마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7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쭉 7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유난히 이 새끼가 이렇게 이쁜 거예요. 정말 야는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예뻐요. 제일 예뻐요. 한 중간에 얼굴이 좀 이상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나아진 거예요. 어릴 때 얼굴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굳게 믿고. 저희는 일기를 한 권 했어요. 일기를 한 권에다 온 가족이 있어요. 댓글 일기를 써요. 저랑 이렇게 안 싸우게 생겼죠. 엄청 싸워요. 아침마다 싸워요. 싸우는 거는 집 안 치우는 거, 방 안 치우는 거로 싸워요. 그럼 제가 욕을 잘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욕을 해요. 야이! 방 꼬라치가! 그럼 얘가 엄마 그런 말 말고 딴 말 좀 연구해봐. 저녁에 오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 내일은 다른 말로 할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얘가 한 줄 써놓고 가요. 어제는 안 한다며. 엄마라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소한 걸로 싸우고 그러나 그날의 감정은 다음 날로 보내지 않아요.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의 감정을 그날 풀고 가요.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는 너무 기분 좋게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훈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높은 분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준이 엄마, 네. 세준이 엄마 운동했다면서요? 네. 운동한 사람은 다 무식하던데 세진이 엄마는 말을 참 잘하네요. 그런데 세진이가 옆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요 운동만 해가지고 대가리 똥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리 똥이 자식한테 거름이 돼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머리에 지식이 들었더라면 내가 배운 대로 저 새끼 모가지 끌고 살지 않았을까요?
애미가 돼서 자식한테 똥으로 남아 거름이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꽃 피울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열매 맺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이 맺을 건데 제 머리에 뭐가 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새끼가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성공하려면 오기가 있어야 되고 도끼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세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진아,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와 가는지가 중요하다. 너 지금까지 뭐 했습니다. 줄줄이 이야기하지 마. 지금부터 네가 뭘 할 건지 얘기해. 왕년에 안 잘 나가본 사람 없어.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노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을 저희가 되게 많이 했어요. 한 14년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매년 했어요. 근데 방송이 나가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누구한테 제일 연락이 많이 오는지 아세요? 생모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에게 제일 많은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낳았다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제일 많아요. 1년에 한 40명이 와요. 띵동 하면 초인종이 이렇게 벨 누르면 화면이 뜨잖아요. 그럼 맨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럼 자아가 이제 너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엄마 너 나가봐봐. 엄마 왔나봐. 그럼 막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쓰러져요. 막, 세진아 미안해. 뭐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세진이 방이 어디예요? 들어가서 막 짐을 싸요. 데리고 가겠다고. 한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요. 아기를 맡겨놓고 갈 땐 그 심 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면봉으로 저기 입안에 이거 하고 머리카락 10개만 뽑아주세요. 아무도 생모는 없었어요. 그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방송 나가면 후원만이 받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아들아, 지나친 사랑도 빚이다. 지나친 사랑도 빚이라. 우리가 악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저희는 후원을 안 받아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괴롭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세진이의 생모를 찾고 있어요. 우리 세진이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세진이 결혼할 때 그 옆에 부모석에는 저와 우리 세진이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앉고 싶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너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야. 너는 아이를 잠깐 맡겨둔 거야. 그 부모에게 우리 세진이가 큰절하기를 원해요. 저희는 세진이 결혼식에 줄에 안 세울 거예요. 세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영상을 보면서 너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다. 앞으로도 훌륭하게 잘 살아줄 거라 믿는다. 그때부터는 세진이가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제가 가족이 아니에요. 지 마누라가 가족인 거지. 그런데 저 새끼가 얼마나 서운한 얘기를 하냐면 엄마 왜? 나 결혼하면 엄마 이민 가면 안 돼? 왜? 엄마가 좀 극성 맞잖아. 우리 마누라가 아무래도 못 견딜 것 같아. 그럼 누나들은 내 옆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 왜? 누나는 김치를 잘 담잖아.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예요. 두 번째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이 결혼하자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뻐서 그래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아이를 두고 가십니다. 신생아부터 아픈 아이, 그리고 이제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까지도 저희 집에다 묶어놓고 가십니다. 그냥 세진이 엄마니까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을 제가 다 모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제 입장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쪽을 향해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그림자의 길이는 달라지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